네, 반갑습니다. 백강훈 멘토입니다. 현재 시간은 4월 17일 오후 4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이었죠.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은 3월 달 말일부터 우리 시장이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조금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 전일 미증시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새벽 2시나 3시까지 미증시를 보곤 합니다. 왜냐면 미증시를 분석을 해놔야 다음날 우리 국장에 대해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자자라면 현재 그 기준점이 사실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항상 최소 아침 일찍 어, 전일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어, 전일 사실 악재가 좀 나왔었죠. 파월 의장이 2% 물가 확신에 오래 걸린다. 이 말이 뭐냐면 금리 인하가 원래는 6월경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근에 그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더 나오게 되면서 딜레이가 된 거죠. 금리 인하가 좀 지연이 됐다.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악재입니다. 왜냐면 시장이 지금까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미증시가 이게 미증시의 모습입니다. 나스닥의 모습인데요. 미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금리 인하가 연내에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선반영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선반영의 끝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 1파의 그 시작 부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해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또 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일 미증시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국채 금리가 연일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 달러 강세가 신고가를 갱신할 만큼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오늘 안 좋았어야 돼요. 사실 안 좋았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오늘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자.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늘자의 마감의 모습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오죠. 장 초반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지금 환율이 1,400원을 전일 어, 도달했고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한국은행 총재도 구두 개입까지 들어온 만큼 우려가 심한 건 알겠어요. 근데 비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고 미증시 즉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분명히 안 좋았어야 됩니다. 분명한 건 안 좋았어야 돼요. 그런데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참 여전히 국장 버라이어티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쏟아냅니다. 시원하게 쏟아냈죠. 제가 장 초반에 보시면 알겠지만 엘컴텍을 공개했었죠. 엘컴텍을 공개했는데 해칭 주 중 하나입니다. 어제 금값도 분명히 어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눌림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해서 제가 공개했던 것 같고요. 어, 장 초반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엘컴텍이 좀 눌림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엘컴텍은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반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인 금은 대표적인 해지, 즉 위험 회피 수단으로 전통적인 투자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관련주인 엘컴텍 또한 지금의 시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종가로 공개했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종가로 공개했기 때문에 3시 10분경에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저는 수익권일 거예요. 푸른저축은행을 왜 공개했을까요? 왜? 간단합니다. 장 막판에 사실은 뭐 미증시뿐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장 막판에 우리 증시가 하락이 크게 나왔었죠. 큰 폭으로 우리 증시가 코스피 물론 그리고 코스닥까지 큰 폭으로 조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갱신했죠. 신저점을 갱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하락한 이유가 사실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불안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거라는 불안감, 그리고 또 달러가 뭐, 강하게 계속
이슈를 받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모아지면서 증시가 막판에 무너졌어요. 근데 이 무너진 이유가 미증시가 무너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5분봉으로 볼까요? 장 막판 부근에 3시 부근부터 증시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미증시도. 미증시가 무너지니까 국내 증시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 또한 재차 하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일 우리 국내 증시 또한 어,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를 전 보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 결국 해지 관련주들이 오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이 금리 인상 관련주죠. 은행주, 푸른저축은행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내일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뉴로모픽 관련주입니다. 사실 방송에서도 몇 번 공개했던 종목인데요. 현재 모습을 좀 보면은 1차 파동 이후의 현재 모습이죠. 1차 파동 이후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봉을 세우고 난 뒤에 박스권의 형태로 서서히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박스권의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대.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봤을 때 모습을 보면 작은 박스권이 형성돼 있죠. 작은 박스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뭐 장 막판에 사실은 좀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많은 섹터들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오픈엣지 또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다만 쉽게 끝나진 않죠. 쉽게 끝나진 않고 내일도 우리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오픈엣지는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증시에 따라서 증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영역인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익절가, 손절가를 적어드리긴 하는데 잘 체크하셔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엣지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지금 반도체주들이 오늘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증시가 막판에 좀 무너진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 내일 증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픈 엣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에 따라서 똑같이 조정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내일 정도 추가적인 대응 전략 우리 톡방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형셔그룹도 사실은 굉장히 아쉽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공개하고 나서 분명히 익절 라인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현재 216원인데 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증시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동전주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총이 250억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가벼운 종목인 만큼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요. 급등이 나오는데 내려가는 것도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홍셔그룹은 그냥 약익절로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증시만 아니면 더 가져갔을 겁니다. 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내일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추가적인 쪽 눌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은 내일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 볼까요? 시간에선 0.97포인트 정도 조정의 모습을 보이는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오히려 후반에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 길 내일 정도가 되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전고점 돌파가 될 확률이 높다. 1,500원 이상이 돌파될 확률이 높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웰컴텍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이 기대가 됩니다. 어렵죠.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칭 매매를 꼭 필히 병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왜냐면 국내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장이고요. 지금 현재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3월 말일에 우리 박스권 코스피 상단에 코스닥 상단의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930, 925포인트 정도입니다. 이 포인트가 항상 과거에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했어요. 항상. 저항대로 작용하고 흘러내리고 저항대로 작용하고 흘러내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거품 논란이 일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하락은 분명히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락에도 수익 볼 수 있는 해칭 매매 수단 여러분들 꼭 병행하셔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뭐 금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해칭 매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국내 주식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걱정되기 때문에 얘기 드려봤고요. 문의는 이 채팅창 우리 유튜브 상단에 보시면 여기로 숫자 1번이나 카톡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길 바라겠고요. 담당자가 있는 분들은 담당자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어려운 시작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진짜 주식팀의 최창리 멘토가 방송에 또 출연한 날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뵐 것 같고요. 오늘도 미증시까지 지켜본 뒤에 내일의 이야기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